네, 지금부터는 노화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시간을 이렇게 붙들어 놓을 수 없잖아요. 누구나 나이 들고 결국은 죽어가겠습니다만 조금 더 천천히, 좀 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 아마 있을 겁니다. 자, 노년내과 전문의인 서울 아산병원 정희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수님, 노년내과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진료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숫자 나이로 사람을 쪼개지 않고 노쇠, 그러니까 결국에 병이 많아지고 또 기능이 떨어져서 복잡도가 굉장히 올라간 어르신들을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개별 질병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화기내과, 네. 감염내과 이런 게 아니라 네. 노쇠가 진행된 사람은 진료 대상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노쇠가 있으면서 병이 여러 개 있고 약도 여러 개가 있고 또 기능이 떨어지셔서 굉장히 복잡한 어르신들을 네.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지으신 책 제목이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돼 있던데. 네. 책을 보니까 가속노화라는 개념을 제시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뜻입니까? 가속노화는 자기 시간으로 측정한 자기의 나이, 숫자 나이보다 본인의 생물학적 나이, 노화 정도가 더 빨라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사람 안에는 노화 시계가 다 있습니다. 그 노화 시계는 지금 이제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고 있는데 1초에 어떤 사람은 0.6초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4초 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40살, 50살이 됐을 때 자기 숫자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든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왜 건강검진 받으면 네. 신체 나이 뭐 이런 지표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신체 나이와도 비슷하지만 실제 노화 과학에서 사용하는 그 개념은 조금 더 정밀하고 좀 분자생물학적인 개념인데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현대의학적인 방법 측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DNA라는 게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메틸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로 죄송합니다만은 DNA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후생 유전학적 지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최신 기술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 사람의 노화 시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를 분석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가속 노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빨리 늙고 있는지 천천히 늙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유전자 이런 거 나오니까 일단 네. 좀 어지러워지는데. 죄송합니다. 문과라서 네. 죄송합니다. 네. 도파민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관계 뭐 이런 지표들도 네. 책에 보니까 제시를 하던데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도파민은 그러니까 결국에 현대 사회에서 우리 소비 자본주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상 체계인 도파민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비 자본주의 여러 플랫폼들에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나 이런 SNS를 설계를 할 때도 사람들의 도파민을 가장 최고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설계가 됩니다. 즐거움을 많이 느끼도록. 네, 최대한 빨리 즐거움을 느끼도록 설계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느끼는 이런 빠른 즐거움들은 결국에는 즐거움이 빠져나갈 때는 우리 몸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거의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또 느끼게 되는군요. 그 네, 즐거움을 그렇습니다. 잃어버리는 순간.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음식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당을 우리가 섭취한다. 그러면 설탕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도파민과 엔돌핀이 나와서 우린 즐거움과 또 통증이 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식탐을 느끼게 되고요. 술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파민이 나오고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술 기운이 빠져나갈 때는 마찬가지로 불쾌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들은 항상 즐거움 뒤에 스트레스 호르몬, 불쾌감이 따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 즐거울 수는 없고 즐거움만 남을 수는 없다. 이런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즐거움을 찾잖아요, 누구나. 맞습니다. 즐겁고 싶고. 네. 좋은 즐거움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또 인위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즐거움들 어떻게 보면은 옛날 과거에 우리가 즐길 수 없었던 새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즐거움들은 대부분 또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즐거움들은 사실 사람들을 중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 자본주의에서 좀 튜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사용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즐거움을 그러니까 목마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노출되면 될수록 전반적으로 삶의 패턴이 가속 노화를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NS를 더 보고 틱톡이나 이런 빠른 도파민이 나온 영상을 본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상 회로가 정상인 자연스러운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더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조금 더 자극적인 단짠 이런 것들을 찾게 된다든지 술도 더 많이 땡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삶의 패턴들이 조금 더 즐거운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특정한 어느 하나에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것과 유사한 빠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찾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역시 그러니까
즐거움이 필요한 정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10년 동안 사회의 흐름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책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50분짜리 비디오를 보다가 10분짜리를 보다가 요새는 1분짜리를 봅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자극적인 정도가 올라가고 옛날에는 조금만 달아도 굉장히 맛있었는데 요새는 단맛에 짠맛에 기름맛을 더한 더 맛있는 초가공식품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술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5%, 7%, 9%짜리 이제 맥주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제 사람들한테 자극을 빠르게 줄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배달을 하는 많은 음식점들이 있지만 이 음식점들은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자극적인 음식들을 이제 발매해야 더 달게, 것입니다. 더 짜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더 보상 체계가 왜곡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을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효율을 추구하는 게 독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 요즘에 그 동영상 공유 사이트 보면 긴 영화를 10분에 딱 요약해주는 5분에 요약해주는 이런 영상도 진짜 많거든요. 그거를 찾는 게 저는 시간을 아끼는 효율적인 소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군요. 그렇죠. 결국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즐거움, 행복 그리고 충만함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가만히 그냥 멍 때리기, 풍경을 바라보기, 새소리 듣기, 책을 천천히 읽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고 사실은 지금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이 지금 자극적인 것들을 조금씩 줄이다 보면 결국에 우리의 회로를 그런 거에 적응시킬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일종의 그 포모라고 해서 우리가 fear of missing out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현상과도 이게 겹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시간에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즐기고 그거 양을 더 늘리겠다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 자본주의의 지고지선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전체를 가속노화로 또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가속노화의 상징인 앵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책에 보니까 내재 역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내재 역량은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WHO가 2015년에 건강을 다시 정의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는 내재 역량을 전 세계인들의 내재 역량을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내재 역량은 결국에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기능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에 부담이 되고 본인은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간병이 필요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의료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생로병사에서 병은 치료를 하더라도 내재 역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기간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뒤가 쭉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속노화가 되면서 고장이 몸에 빨리 쌓이게 되면 노년기에는 내재 역량이 떨어진 상태로 오랜 기간을 보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게 사회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사회 우리 체계로 이야기하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쪽에 굉장히 재정 부담이 되는 이렇게 되겠고 내재 역량의 4가지 기둥을 저희가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이동성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신체 운동을 많이 하라는 취지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이 생방송을 매일 진행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수록 운동을 더 하라. 뭐 이런 개념입니까? 이동성을 한 가지만 보면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이런 노화나 또는 건강과 관련된 책들이 한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책들을 보면은 뭐 어떤 책은 근력 운동만 계속 하라고 권한다든지 어떤 책은 또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영양에 대해서는 또 어떤 책은 소식만 하면 된다, 어떤 책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내재 역량을 구성하는 4가지 기둥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이동성이라는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걷지 못하게 되면 그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영양 상태로 떨어지게 되고 밖으로 외출을 못하니까 신체 기능은 더 떨어지게 되고 밖으로 못 나가게 되면 사람 못 만나고 우울증 나빠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내재 역량의 전반적인 사람의 기능이 다 나빠지는 것이죠. 이동성은 그런 내재 역량을 구성하는 여러 삶의 요소들의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걷기만 하고 운동만 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한 게 내 근육으로 가려면 근육을 늘리고 또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먼저 충분한 수면도 필요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도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스트레스 호르몬은 근육을 분해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을 열심히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가 웨이트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근생성이 줄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술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근력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먹어도 근생성이 확 줄어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동성이라는 게 그저 뭐 더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물론 그런 내용도 전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내재 역량의 도메인들, 구성 요소들을 다 같이 좋게 만들면서 동시에 운동도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동성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디 프로필 열풍 불잖아요. 네. 단기간에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 조절해서 멋지게 몸 만든 다음에 프로필 사진 딱 찍는. 네.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국에 내재 역량 측면에서는 이동성이라는 도메인을 잘 만들고 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몸의 체지방률을 줄여서 이걸 가지고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것은 좀 권장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속도입니다. 너무 빠른 시간에 평소에 운동을 안 하고 체지방률이 많으시던 분들이 바프를 찍기 위해서 100일 만에 체지방률을 30%에서 10%까지 낮추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영양 상태의 굉장한 불균형이 따르게 되고 특히 또 보이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운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겠죠. 네, 이거는 근골격계의 또 가속 노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결국에 50대, 60대가 됐을 때는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일상 활동을 하면서도 부상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천천히 두고 내가 이동성이나 다른 내재 역량을 좋게 만들면서 그걸 사진으로 남기는 건 정말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너무 빨리 가겠다 또는 이걸 어떤 왜곡된 방식으로 가겠다 그런 것들은 좀 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가속 노화를 부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좋은 운동은 뭡니까 그럼? 좋은 운동은 균형 잡힌 운동인데 이게 참 말이 좋은 거고 지금 우리 10분 안에 말씀드리긴 교수님은 좀, 어떤 운동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럼? 전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여러 가지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와 달리기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달리기와 걷기에 사용하는 근육과 관절들이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와 걷기를 하면서도 이동성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절의 스트레칭도 해줘야 되고 또 코어 운동도 해줘야 되겠고 뭐 둔근,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도 키워줘야 될 테고요.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걷기와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뭐 어느 날은 수영도 해줘야 되고 어느 날은 로잉도 해줘야 되고 또 밸런스, 균형 감각에 도움이 되는 뭐 태극권이나 또는 기공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성이라는 것을 볼 때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유산소 운동 능력, 그 다음에 근력,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능력, 그 다음에 온몸의 통합, 그러니까 협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운동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각각의 운동은 각각의 이걸 저희는 서브 도메인 또는 세부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그 세부 도메인의 그 정도가 각각의 또 운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전체적으로 이동성이 강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갈수록 들을수록 저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생활 습관도 네. 중요하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5가지 네. 생활 습관을 좀 지켜야 한다. 네. 간추리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이게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5가지 정도를 꼽자면 일단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운동을 수행하는 것, 그다음에 금주를 또는 굉장히 적게 하루에 한 잔 정도까지만 술을 마시는 것, 그다음에 금연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균형 잡힌 영양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이 SNS에 올리신 사진을 저희가 한 장 가져왔는데 네. 이게 최고의 식단이라고. 네. 최고의 이론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식단이라는. 제가 말을 네. 지금 이을 수가 없어요. 이게 최고의 식단이랍니다. 네. 렌틸콩에 채소들만 보이는. 네.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미국의 빌리어네어, 억만장자가 최근에 1년에 25억 원씩 본인의 건강 상태에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었고요. 연간 25억이요? 네. 그래서 200만 불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하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그 본인의 노화 정도를 많이 낮추고 있는 건 사실은 이분이 하시고 계시는 운동과 영양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균형 잡힌 운동 하고 계시고 지금 방금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저런 식사를 하십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트위터에서 마인드식이라고 해서 비슷하게 굉장히 통곡물과 콩을 위주로 먹는 식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거 맛이 없어서 어떻게 먹냐 이렇게 놀리기도 하셨었는데 이런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식사를 하고 2년 동안 노력을 하셔서 또 몇 가지 약도 드시는데 이렇게 해서 본인의 생체 나이, 신체 나이 아까 말씀드린 거를 4년 정도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종류의 식사를 하시면 8주일 정도만 제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 한 3.5년 정도. 2달에 3.5년이요? 네, 낮출 수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분이 좋아진 거는 25억이 아니라 25억 쓴 것보다는 사실은
거의 돈이 들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대부분의 항노화 효과를 얻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가속 노화에 길들여진 이런 삶을 네. 살고 있어도 네. 두세 달 노력하면 네. 극적으로 좀 변화를 만들 수는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화되는 속도도 이분도 자기가 굉장히 과시를 하는 게 본인의 노화 속도를 25% 정도 늦췄다고 하는데 네, 균형 잡힌 영양을 통해서도 사실은 30% 정도 실제로 노화 속도가 늦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은 노화 속도는 네. 굉장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아이고, 교수님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겠습니다. 아이고, 네, 아쉽습니다. 네네. 네, 감사했습니다. 정의원 교수님은 저희가 다음에 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